자, 오늘 수업은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 두 번째 시간이 되겠다. 지금 현재 통합사유철학 강의 수직적 평면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수직적 평면세계의 네 번째 평면,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세계에 대해서 공부해보자. 도형으로 나타내면 반의지, 반인식이 구성하는 이쪽 평면, 하단부 평면, 수직 평면이 되겠지. 수직 평면을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반의지와 반인식이 구성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지. 반의지는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세계야. 의지의 부정을 넘어서, 의지하지 않음을 넘어서 의지하지 않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반의지 상태가 됩니다. 반인식의 상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무의식 상태로 우리 깊은 정신 내면에 가라앉아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반의지와 반인식이 이루는 수직평면. 우리 자신의 세상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자신,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라고 느낄 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을 나타낼 때,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반의지와 반인식의 평면 세계 속에서 갇혀 있을 수는 없겠지. 이 반의지와 반인식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 이 반의지와 반인식의 세계로부터 탈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린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소극적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새로운 우리가 창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평면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 옆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환 과정, 각각 이 도형에서 반의지에서 의지로 전환할 때, 반인식에서 인식으로 전환할 때, 반대로 인식에서 반인식으로 전환할 때, 의지에서 반의지로 전환할 때 우리는 항상 무의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한번 공부해 보자. 자, 무의 세계는 그러니까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적 세계에서 언급했듯이 인간에게 가능한 인식의 극소화와 더불어 인식의 극소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사유되는 반인식의 극소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인식의 극소화, 반인식의 극소화. 다시 도형으로 돌아가서 이 인식의 극소화, 제로 부분에 원점 부분으로 다가서는 거지. 인식의 극소화, 반인식의 극소화도 제로 부분으로 다가서는 거야. 이 각각 극소화되는 과정에서 아직은 무가 아니지만 무가 아닌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무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인간 일반은 보통 사람을 말한다. 무에 접근 가능한 방법은 반인식의 극소화의 선행이며, 이 극소화의 한 가지 방법이 정적 깊은 사유에 빠짐을 통한 반인식의 무화이다.
뭐 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정적 깊은 사유에 빠져서 반인식을 극소화시키는 거야. 이 무의식을 극소화시키는 거지. 무의식을 어떻게 극소화시킬지 선생님이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무의식을 어떻게, 반인식을 어떻게 극소화시킬지는 스스로 생각해봐. 그게 10년이 걸릴지 죽을 때까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반인식을 극소화시킬지, 무의식을. 그리고 이 고요함에 대한 인식의 무화, 이 고요함에 대한 인식의 무화의 흡치를 통해서 무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고요함이 반인식의 극소화지, 반인식의 극소화. 다시 도형으로 설명해보면 이 반인식의 극소화, 제로 부분, 원점 부분, 무의 부분에서까지 가면 여기서 인식으로 잠깐 넘어가는 과정이 생기겠지. 워낙 극소화가 된다면.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무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나중에 더 깊이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될 거야. 언뜻 생각만 하게 돼도 무에 있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 도형에서 보면 내가 어느 사유 공간, 어느 사유 축으로 또 이동이 가능한 거야. 반인식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 세계가 무의 세계로 가게 되면 물론 반인식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존재, 의지, 인식, 반존재, 반의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겠지. 물을 통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반의지와 반인식의 수직 평면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고요함에 대한 인식의 무와의 합치를 통해 무의 중심에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무의 경험의 일반화 과정을 다시 한번 자유해 보자. 무는 경험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원할 때, 필요할 때 무로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 일반화 과정이 되겠지에 대해서 한번 자유해 보자. 인간은 자신의 인식과 반인식으로서 그 무를 중심으로 한 선형적 세계를 구성하지. 도형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인간 인식은 자신의 인식 과정을 통해 인식의 극소화 상태를 제외하고 인식 극소화가 가능하다. 우리 인식은 인식 극소화는 가능해. 우리의 사유작용을 통해서 인식을 줄여가는 거지. 근데 이게 인식 극소화 상태 인식을 제외한다는 얘기는 내가 극소화하고 있다는 그거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식 극소화 상태의 인식 그 인식만을 제외하고는 인식 극소화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극소화는 무의 상태까지 도달할 수는 없다. 무는 경험되는 것이지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유화였다. 무는 극소화된 인식이 반인식화 또는 무의식화, 경험적 또는 본질적 반인식이 되겠지. 경험적 반인식은 우리가 한번 경험해서 어릴 때 경험해서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은 반인식. 본질적 반인식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우리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아 있는 본능적 양태를 말한다. 자, 이해했지? 자, 무는 극소화된 인식이 반인식의 무의식화 되는 과정 중에 경험 가능하다. 자, 인식이 반인식화되는 과정 중에 그랬지. 또한 반대 과정으로 정적 사유를 통해서 반인식은 자신으로부터 극소화 가능하며
정적 사회를 통해서 내 무의식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인식 상태를 인지 상태를 극소화하는 거야. 이 극소화된 반인식이 인식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무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일반화하면 그림으로 도형으로 살펴보면 반인식을 최소화해서 인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가 경험되거나 인식을 극소화해서 반인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가 경험되거나 그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무의 경험은 일반화된다는 이야기다. 무가 경험된다. 그러므로 무는 인식과 반인식의 극소화 세계로부터 대응하는 세계로의 전환이 발생할 때 경험되는 세계로 규정된다. 이해했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 무는 인식과 반인식의 극소화 세계로부터 대응하는 세계, 인식이라면 반인식, 반인식이라면 인식이 대응하는 세계가 되겠지. 그 대응하는 세계로의 전환이 발생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사유 속에서, 우리 사유 공간에서 경험되는 세계이다. 무가 경험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사유 공간, 다른 사유 세계로, 또는 우리 다른 삶의 세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지적 장애,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경우에 이 무를 통해서 다른 세계로의 혁신적,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로의 변환,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 반인식과 반인지의 수직 평면 세계에서 무가 어떻게 일반화되고 어떻게 경험되고 그리고 무가 우리 삶의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알아보았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반의지와 반인식의 또 다른 특징, 중요한 특징,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더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